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58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회. 자, 질문이 되지 않은 가정은, 그죠? 질문이 되지 않은 가정은, 네, 어떤 질문이 이때까지 한 번도 되지 않은 가정이었냐면,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이, 즉, 뭐랑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지식들이, 과학적인 지식들이 기여한다라는 가정은, 뭐에 기여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라는 가정은 까지가 주어져 나왔습니다. 뭐로부터? 신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신념이냐면, 객관적인 지식,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신념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뭔가 지속 가능함에 기여한다라는 가정은 뭐로? 신념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신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신념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과학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라는 가정은 객관적인 지식으로부터의 중요성에 신념으로부터 기인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봅시다. 과학자들은 주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이 됩니다. 선지자는 뭐 예측하고 예견하고 이런 사람들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정도로, 어떤 정도냐면 그들이 특별한 형태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뭐의? 지식의 특별한 형태죠. 어떤 지식이냐면 아주 놀라운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지식의 특별한 형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에서 우리 시대의 선지자가 됩니다. 맞잖아? 요즘은 과학자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풀잖아.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고려합니다. 뭘 고려하죠? 그 마지막의 과학적인 지식의 테스트, 그죠? 즉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죠? 즉 이러한 결과로 뭐와 같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뭐 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종족의 감소를 되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과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의 파이널 테스트를 고려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는 종종 고려합니다. 여기서 that은 그 과학적인 테스트, scientific knowledge,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의 결과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다.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그냥 대명사이고요. consider를 오형식으로 보면 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게 맞겠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과학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고려합니다.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는 게 that으로 받는 것 같아. 즉 과학이 객관적인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과학의 마지막 테스트의 지식의 관문이라고 고려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와 같은?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한 종족의 감소를 되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관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인트로 백그라운드고, 과학자들이 힘을 얻는 경우, 과학자들이 선지자적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객관적인 특별한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힘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지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죠? linear view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선형적인 관점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배 꼬지 않고 단순한 직접적인 관점이 뭐에 대해서? 과학과 사회적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선형적인 관점이 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처럼 뭔가 과학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객관적인 힘으로 사회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어떤 관점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주어 아마도 허락합니다. 과학은 아마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기여를, 뭐에 대해서? 지속성의 기여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함으로써?
통합함으로써 넓은 맥락과 사회 환경적인 질문들을 통합함으로써 지속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의 기여를 우리는 단지 뭐 할 때만 이것과 이거를 결합할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학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맥락과 소시오 이콜로지컬 퀘스천을 다 통합을 해야지만 우리는 기여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속성은 과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까지도 통합을 해야지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형적으로 think of A's,죠. 지속성이라는 것을 뭐로써 간주합니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우리는 뭘 필요할지도 몰라. 첫 번째로 다시 평가하는 걸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방식인데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다시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첫째로는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학만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아니고 과학도 있지만 소시오 이콜로지컬까지 합쳐져야지만 맥락과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필요성인데 소시오 인바이러먼털 팩터를 과학이랑 통합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뭐하기 위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 제일 맞겠죠. 과학이랑 뭐랑 통합해야 되는 과학이랑 소시오 인바이러먼털 팩터들을 통합해야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 5번 하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compel time to give money in advance. 그죠? 뭔가 compel이란 건 강제하는 거, 시간이 돈을 주는 거. 이전에 시간이 돈을 주도록 강조하는 게, 강제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시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측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발생할지, 무엇이 일어날지를,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예측해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멈추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을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모함으로써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함으로써 약속에 어떤 약속들이냐면 시간 혼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의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그죠? 즉각적인 퍼포먼스들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로부터 그것들을 멈추지 말아야만 한다.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 시험 같으면 여기까지 읽고도 괜찮아. 뒤에 예시들이 나올 거야. 그 예시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올라가면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쫄지 말란 얘기야. 실제 시험 때는 사람들은 예시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바로 바디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만 잘 파악하게 되면 위가 이해될 거란 얘기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드는 그의 요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죠? will find 발견할 것입니다. 뭘 발견해? 어떠한 잘못되고 엄격한, 그죠? 시간보다 엄격하고 잘못되지 않은 유저들이, 그죠?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일 엄격하고 제일 나쁘지 않은, 제일 그러니까 올바른 거라는 얘기를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닌, 나쁘지 않은 조언이죠. 시간보다 엄격한 그리고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제일 엄격하고 시간이 제일 착하다는 얘기, 올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거 발견할 것입니다. 또 1번을 발견할 것이고 또 2번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시간이, 여기가 밑줄 그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이전에 돈을 주도록 강제한다면 네가 will have to pay,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자를, 그죠? 훨씬 더 높게, 뭐보다? 그 유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그죠? 유수럴 고리대금업자,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갚아야 할 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그의 요구를, 수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시간보다 더 엄격한 고리대금업자, 나쁜 고리대금업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장 엄격하고 가장 악질이 아닌, 그죠? 잘못된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는,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발견할 것이야? 만약에 네가 시간이 이전에 돈을 주도록 강제한다면 네가 결국에 더 높은 이자율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뭐보다?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자, 시간이 가장 더 엄격하고 가장 오히려 더 빡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트리가 오형식이에요. 나무가 꽃 피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뭘로 피게 하는 거죠? 이파리, 블러썸, 그리고 심지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며칠 내로 뭐함으로써? unslaked lime, 석회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인공적인 열을 함으로써, 뭔가 자연의 것으로 부스터를 딱 맞아. 우리 인간으로 치면 운동할 때 갑자기 약을 맞아. 그러면서 갑자기 펌핑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뭐 이후에 그 트리가 결국에 그 이후에 그 트리는 곧 시들을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시가 뭐가 나왔어? 미리 앞에 것들을 땡겨 쓰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뭐합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아마도 그의 어떤 강함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즉 이것은 단지 몇 주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뭐함으로써? 19세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근데 그 19세 어떤 것들이 뭐야? 그가 쉽게 30대 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30대에서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19세 때 시도함으로써 몇 주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마 그에게 대출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출이면 그가 요청한. 그러나 그 이자는, 그가 갚아야만 하는 이자는, 그죠?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강도로서. 실제로 이것은 그의 매우 그 삶 그 자체의 부분이 됩니다 하면 되겠죠. 계속 뭘 말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나무에 대한 예시 들었어요. 나무에 대한 예시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10대에 대한 예시 들었어요. 10대. 자, 이게 둘 다 공통적인 게 뭐죠? 미리 뭔가 뽕을 맞았어. 엄청나게 강해졌어. 그거에 강해지는 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갚아야 될 날이 온다. 10대도 마찬가지야. 30대 때 굉장히 뭐 하는 거야. 그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젊은이는 아마도 남용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강함을. 그러니까 10대 때 막 몸이 건강하다고 막 담배 피고 술 엄청 마시잖아. 근데 그게 30대 때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죠. 이것은 단지 몇 주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뭐 함으로써? 시도함으로써. 19세에 어떤 걸 함으로써. 근데 그 어떤 것이 뭐야? 그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 30대에서 그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언제 10대 때 함으로써, 그죠? 그의 강함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마 그에게 대출을 줄 것입니다. 그가 요청한. 그러나 그가 갚아야만 한 이자는 나중에 꼭 오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돈을 주게 되는 거, 그 이전에 시간이 돈을 주도록 강제하는 것, 그 이전에는 뭘 의미하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어? 그죠? pass on your, 너의 responsibility를 누군가 그 밖에다가 패스, 떠넘기는 거. 아니죠.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거. 그죠? 조숙한 결과를 뭐 이전에? 시간이 올바르기 이전에, 적당한 시간이 오기 이전에 조숙한 결과를 구하는 게 시간이 돈을 주도록 강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나의 시대에 맞지 않고 미리 앞서서 쓰는 거야. 조숙한 결과. 내가 뽕을 맞아가지고 더 운동하려고 몸을 키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조숙한 결과죠. 시간이 적당히 오기 전에. 3번 예측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거. 성공, 실패. 성공이나 실패는 너의 일에서 성공과 실패 예측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거. 예측하는 거 아니죠. 4번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거. 너의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거 아니죠. 급격한 시간을 요청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닌 것 같고. 5번 뭔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 일에 대해서 돌려받기라기보다는 일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 어떤 일이냐면 네가 끝냈던 스케줄 그 이전에 네가 끝냈던 일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 보상받기 원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정답은 뭔가 미리 갖다 쓰는 거니까 시간이 오기 전에 그 조숙한 결과를 요구하는 거. 2번은 제일 맞는 것 같고요. 3번. 자, 3번에 1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during이랑 뭐뭐하는 동안에죠. vs 항상 while이랑 같이 나오죠.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뭐하는 명사 동안에라는 명사가 나오고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온다? 절이 나오죠.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따져 주셔야 되니까 1번의 during에 대해서는 뒤에 뭐 나오냐면 direct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or group이라는 그냥 명사가 나와버려. 따라서 1번은 맞다라 보시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명사 찾기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부터 해서 해볼게요. 개인적인 차별과는 다르게 어떤 개인적인 차별이냐면 명시적인 경향이 있는 딱 티가 나는 경향이 있는 개인적인 차별과는 다르게 의도적인 직접적인 그리고 기관적인 차별은 그죠? 차별이 주어입니다. 종종 숨겨져 있고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들이 훨씬 더 찾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받는 거야? 그죠? discrimination이죠. 차별이 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댐이 아니고 is로 바뀌어줘야겠고요. 너무 쉬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게임인데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이지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이죠.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진 그룹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분사를 꾸며주니까 LY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단순 수일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대시라는 게 주격관계 대명사죠. standards라는 복수를 꾸며주는 거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의 수의 일치는 앞에 선행사에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복수기 때문에 are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suffering이라는 건 도우스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아니야. 개인의 차별로 고통받는이죠. 당연히 이게 suffer 자체가 뭐뭐를 고통받다니까 이 suffer가 이제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로 나오는 게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답은 2번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요. 4번 봅시다. 자, 사람들은 종종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이 어쨌든지 간에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딱딱한 게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의에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600년 전에 그죠? 프린팅 기술은 그죠? 우리 프린팅이라는 거 우리 인쇄 기술은 갑자기 뭘 바꿨습니까? 많은 교육에 대해서 발생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바꿨다는 게 왜 나오냐면 뒤에 봅시다. 학생들은 읽기 시작했으면 정보를 모아 짝지어지면서 근데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정보랑 짝지어지면서 그 읽기 정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 맞는 거죠. 600년 전에 프린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학생들은 선생님이 공유한 정보를 함께 그 정보를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뒤에 봅시다.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하죠? 학생들이 그죠? 정보를 유지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선생님이 그 프린트 기술로 이걸 먼저 읽고 나서 학생들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준 의도가 뭐겠어? 이 정보를 학생들이 읽고 그 정보를 얻어가는 걸 원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거, 얻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뭐가 생겨나지? 테스트라든지 페이퍼 같은 것들은 종종 요구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가 뭐 하도록? 그 리텐션이 뭐죠? 유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요구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죠. 당연하지. 그 유지라는 거 뭐야?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잘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요구되어집니다. 페이퍼나 테스트는 맞는 것 같고요. 자, 다운로딩이라는 게 뭐죠?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가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다운로딩하는 것이. 정보 이런 다운로딩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써? 뱅킹 모델로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뱅킹 모델이 하는 것은 이게 주어야. 주, is가 동이고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주동 접주동 구조예요. 그 뱅킹 모델이 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이것이 줄이는 것입니다. 학생을 뭐로부터?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생각하는 것에서 from A to B예요. from A가 여기고 to가 뭘로 줄이는 것이야? receptible for fact.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학생들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맞잖아. 예전에는 만약에 이런 다운로딩이 없었다라고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 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죠. 나 혼자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똑같은 종이를 주는 거야. 똑같은 종이를 학생들은 주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걸로 줄어들게 되겠죠. 독립적인 모델에서. 따라 좀 줄어든다.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뱅킹 모델의 과정은, 이게 뱅킹 모델이죠. 이 뱅킹 모델의 과정은 힘과 통제를 증가시켰습니다. 누구의? 선생님이. 맞잖아. 이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을 주는 거니까. 자, 뭐 하는 동안에? 인식하는 걸 실패하는 동안에. 뭘 인식하는 거죠? 학생들이 단순하게 백지 상태 이상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단순한, 그죠? 백지 상태, 생각하지 못하는 백지 상태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걸 실패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백지가 아니잖아.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백지 이상, 이거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걸 실패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힐을 막 올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생들을 그냥 다 백지 상태 정도로 본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 개념은 그 이후에 is placed, 두어지게 되었습니다. 뭘로 두어지게 됐죠? 어떤 학생들의 마음에 두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그들이 뭔가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신세를 지고 있는, 정보의 유지에 신세를 지고 있고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수동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이 수동적이 됐다는 얘기지. 결과로서 선생님들은 상당한, 그죠? 학생들은 상당한 통제가 됐습니다. 통제를 가졌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생각은 능동적이지. 능동적인 생각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가 아니고 거의 통제를 가지지 못했다. 뭐 리틀 정도로 바뀌어줘야 될 거니까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죠. 학생들은 수동적이 된 건데 그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거의 통제권을 가지지 못했다. 정답은 5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자, 5번 갑시다. 자, 서구 그림의 어떤 인식에 대한 역사는 중요합니다. 서구 그림에 대한 인식 역사는 중요하다.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것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삶의 예술, 아트는 기술 많이 나온다 그랬죠. 삶의 기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구 그림 하나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모든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just에서 다 꼭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스타일적인 관습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 관습입니까? 시대인데, 그죠? 그들이 태어나게 된, 그죠? 그들이 탄생하게 된 시대에서의 뭔가 전통에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순응하는 것처럼. 맞잖아. 그 전통에 우리가 바로크 시대면 바로크 시대 때 태어난 아티스트들은 바로크적인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순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순응합니다. 뭐에 순응하죠?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인 관습에,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인 방식에 순응합니다. 맞잖아.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21세기면 21세기에 우리 순응하잖아. 그죠?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하잖아. 그죠? 이런 어떤 쓰여지지 않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거 포함하는 거, 아이를 가지는 거, 너 자신의 집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출을 받는 거, 그리고 정기적인 직업과 통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해외로 날아가는 것들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수능하고 있는 거죠. 몇몇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은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열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거고, 몇몇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은 현실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에 순응하며 살고, 서구 페인팅도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순응한 아티스트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떤 그 당시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자, 서구 역사에서의 어떠한 지점에서, 그죠? 이것은 흔하다, 블랭크 하는 것은 흔하다 나오고, 이제 블랭크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된 전통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주된 전통 사이냐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거의 질문 없이 받아들였던 전통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서구 역사에서, 이런 지점에서. 그럼 이건 뭔 뜻이야? 의문 없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지. 그 시대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뭐가 뭐인 것처럼 벌머와 다른 더치 바로크 페인터들, 그 17세기 사람들이 수용했던 것처럼,
뭘 수용했죠? 선형적이라는 아까 말했죠. 뱀에 꼬지 않은 직선적인 단순한 그런 관측을 받았던 것처럼 뭐 없이 질문 없이 받았다는 얘기는 순응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럼 순응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것은 어렵습니다.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는 그 문화에 수용한다는 얘기죠. 어떤 문화냐면 우리의 생각을 만들었던 그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었던 문화를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 관점에 우리 시대의 관점에. 자, 그러면 이 뒤에 계속 뭐가 나와? 우리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그 시대에서 우리는 순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순응하는 것은 흔합니다. 순응하는 게 뭡니까? 바란 것과 아이디어로부터 그것들을 구별해내는 거. 자, 이거 개소리죠. 구별해내는 게 아니고 순응하는 걸 골라야 돼. 순응하는 거.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건데, 자,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죠? comply with. 이게 뭐야? 순응하다죠. 그것들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사회가 압박하는 걸 느끼는 거. 정답은 2번이 제일 맞겠죠. 그것들이랑 같이 그냥 가는 거야. 토달지 마. 순응해. 정답은 2번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거. 구체적인 야망의 아트워크로. 자, 구체적인 야망적인 아트워크 얘기 안 나왔죠.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 자, 뭐뭐 때문에요.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그들의 복잡성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 복잡성 때문에 안 나왔고. 5번 반대를 하는 거. 뭐에 대한 반대죠? 그것들을 통제당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 아니죠. 정답은 2번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댑테이션이라는 거 밑줄 한번 쳐볼까? 어댑테이션은 이거는 적응도 있지만 뭐 각색 이런 것도 있어요. 적응, 각색 뭐 이런 거 있죠. 뭐 각색의 이론에서 린다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 각색이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각색이란 게 이런 거죠. 옛날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각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말로 하면은 타이타닉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각색 버전은 옛날 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조금 바꾸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죽었던 걸 다시 일으키는 거니까 뱀파이어적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각색이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라이프 블루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의 원천으로부터의 뭔가 삶의 피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거나 죽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천으로부터 삶의 피를 끄집어내지 않고 이것이 죽도록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페일러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우리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지도 않습니다. 그 각색된 어떤 작품보다 이것은 창백하지 않습니다. 그죠? 창백하다죠. 자, 또한 노원이가 창백하지도 않습니다. 자, 봐봐. 이것은, 이것의 원천으로부터 삶의 피를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 각색된 작품보다 더 어댑티드한 작품보다 창백하지도 않습니다. 자, 뭔지 잘 모르겠죠? 반면에, 논제가 바뀌는데, 이것은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뭘 유지하는 거지? 그 prior work.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at이라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라는 대명사인 것 같고 that prior work가 목적어고 alive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오형식이야. 그죠? 이것은 반대로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의 작품이 살아있도록 그것에게 afterlife, 사후적인 어떤 삶을 주면서 어떤 사후적인 삶이냐면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가지지 못했던 사후적인 삶을 주면서 이전 작품이 살아있도록 유지합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댑테이션, 각색이라는 것은 예전 것들이 그냥 죽도록 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뭘 한다는 얘기야. 그 예전 작품이 살아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후에 어떤 그 삶을 준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각색을 뱀파이어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특별히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일을 하는 그 각색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을 21세기에 맞게끔 각색하는 거야. 그럼 홍길동전이 뱀파이어가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텍스트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생각 보는 건데 이것이 CASB예요. CA가 이거고 as가 나왔고 이게 B야. 그러면 뭐를 뭐로 간주하는 거죠? 이전에 왔던 것을 열망인데 어떤 열망이에요? 현재 오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텍스트에 사후적인 삶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이것의 바로 그 정의에 의해서 현재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 작품이 생동감 있게 되도록 자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작품들을 다시 각색을 하면은 생동감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매우 젊은 아티스트, 어덜트에게서의 그런 각색은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점을. 그죠? 뭐에 대한 젊은 어덜트를, 독자를 both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젊은 독자들을 인게이징 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능을 하는 건데 뭐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역사의 기념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현재 살아있는 어떤 독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해서 그 살로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색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예전에 어떤 기념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플러스 독자들의 살아있는 뭔가 생동감 있는 경험으로서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죠? 이거에 대해서 기능함으로써 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참인 동안에 각색이 일반적으로 각색에 대해서 참인 동안에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 젊은이들의 그죠? 마음에서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특별히 참입니다. 자, 그러한 각색은 블랭크 합니다가 나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각색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요즘 다시 사용됨으로써 그 기념적인 역할도 하고 살아있는 경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각색은 1번 허락합니다. 젊은 독자들이 개인적인 연결을 느끼도록 그 텍스트라. 자, 개인적인 연결이 아니고 이거랑 이거 둘 다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 2번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상? 그 다른 스타일의 결합, 그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말이 간 거고요. 그죠? 자, 봐봐.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겠네. 젊은 독자들이 개인적인 관계. 자, 텍스트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뭐냐면, 자, 이게 이런 느낌이지. 개인적인 관계란 텍스트랑 나랑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텍스트랑 나랑 개인적인 관계 합쳐지는 거지. 그럼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 옛날 거죠. 옛날 것이 그냥 옛날 거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이거랑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어떻게 본 거야? 개인적인 관계로 본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죠. 옛날 책에 대해서 옛날 문서 같은 거를 그냥 옛날 거로 남겨두는 게 아니고 옛날 것들을 요즘에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랑 서로 관련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러한 각색은 1번 젊은 독자들이 그 텍스트들과 옛날의 어떤 그런 작품들과 개인적인 연결,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다. 1번 하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친숙한 것들을 깨버립니다. 고대 영웅적인 이야기로부터.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주면 다양한 글의 이론에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주는 게 아니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젊은 독자들이 플롯을 독창적이게 쓰도록 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제일 맞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리코딩 기술의 출현과 함께 녹음 기술이죠. 새로운 형태의 음악 공간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코딩 스튜디오죠. 이것은 스튜디오는 허락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도록. 그죠? 이것은 아티스트들이 만들도록 해서 허락했습니다. 또 오형식이 또 나왔네. 음악이 들려지도록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 맞잖아? 녹음이 되면은 내가 꼭 어떤 공연장에 가서 노래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듣는 거죠. 이러한 장소는 그죠? 스튜디오죠. 진화했습니다. 점점 더 음악의 움직이는 것과 함께
함께 증가했으면 되겠죠. 음악의 이동성과 함께 같이 진화했다는 얘기지. 자,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봐야 되는데 일단 B번부터 보게 되면 리코딩은 기록하는 것은 녹음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에디팅이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뭘 포함하면서 스플리싱, 뭐 자르는 거, 그리고 오버더빙 같은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를 증가시키는 거, 프로세싱과 매니플레이트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 어떤 녹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녹음이 그죠? 스튜디오 녹음이 매우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던 반면에 뭐에 대해서 소닉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기회를 제공했던 반면에 그들은 또한 새로운 도전거리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도전의 몇몇은 해결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아키텍처 제스처, 건축 뭔가 제스처를 통해서 해결도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녹음 자체가 굉장한 기회를 줬지만 또 뭐도 줬냐면 도전할 거리도 줬는데 그런 도전의 몇 가지는 뭐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죠. 건설적인 제스처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B번에 받는 게 뭐냐면 건설적이게 받는 게 건설되었습니다를 받는 거야. 그죠? 똑같은 세부사항입니다. 건설적인 걸로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것은 건설로서 해결했다는 거에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단지 의도된 소리만이 기록되고 녹음되기 위해서 스튜디오는 건설됐습니다. 뭘로 건설되었죠?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소리의 이동을 금지하는 물질로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녹음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이 다 막아지는 어떤 물질로 건설했다는 얘기야. 그러한 시도는 때때로 죽은 소리의 속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었어. 다른 소리 같은 것들이 이동 못하게 만드니까 어떤 음악적인 특성을 가져요? 뭔가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특징을 그러나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50년, 60년대 그 다음에 스튜디오는 에코 챔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뭘 사용하면서? 물질들인데 소리를 반사하는 콘크리트나 타일과 같은 뭐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의 소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살아있는 음악적인 베뉴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어떤 데드 아쿠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걸로 이끌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갑자기 살아있는 소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B, A, C 하면 되겠죠. 그 이후로란 얘기는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죽은 음악, 생동감이 없는 건데 근데 갑자기 생동감이 있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스테레오 시스템의 사용은 또한 허락했습니다. 리코디드 음악이 오르가나이즈 되도록 뭐로써? 소닉 파노라마로서 뭘 생산하면서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냐면 환경에 있는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환경이냐면 소리가 다른 원천으로부터 온다라는 환경에 있는 감각을 생산해내면서 소닉 파노라마로서 이제 음악이 조직화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보냐면 이제 그거죠.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돼? 죽은 음악인데 그러나 죽은 음악인데 그 이후에는 여기서 접속사 그 이후에 죽은 음악 그 이후라는 접속사로 우리가 그죠? 접속부사 then이라는 거. 그 이후에라는 것은 죽은 음악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음악으로 이제 또다시 만들었다니까 이거는 접속사의 근거를 들어서 정답은 B, A, C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자, 예를 들어서 스모크 시그널은 그리고 세마포 시스템은 그죠? 세마포가 뭐야? 수기신호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왜냐하면 그것들이 태양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신자가 그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태양에 의존했기 때문에 밤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모크나 세마포의 단점 아닙니까? 이건 되게 쉬우니까 쭉 넘어갈게요. 몇 번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 봐봐요. 3번 각각의 시스템은 작동했다야. 컨디션이 단지 올바를 때만 작동했다. 그러나 제한이 있었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시간대에서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볼까? 에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뭐와 같은 스모크 시그널,
이제 나오죠. 스모크 시그널 이런 거와 같은 이런 거 피존 이런 거와 같은 인간 메시지 가까이 것들이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됐어요?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얘기야. 각각의 시스템은 작동했어요. 컨디션이 올바를 때. 그렇지만 제한됐어요. 시간대. 자 그러면 작동이 됐지만 시간대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 이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한 예시로 사본하면 되겠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에 대한 이 단점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오면 되겠지. 예를 들어 스모크 시그널은 이때 밤에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제한됐다는 거에 대한 예시로 보면 되잖아. 그죠? 메시지는 또한 메신저는 느렸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스모크나 세마포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또 메신저에 대한 예시가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는 거고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이 되게 어렵죠? 9번이 되게 어려운데 자, 9번은 그러나 밀접하게 조사했을 때 이것은 명백했습니다. 대절 이하가 명백했습니다. 자, 이 용어의 의미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변하면서 피상적인 signifier, 어떤 신호로 변하면서 뭐와 뭐에 대한 신호입니까? 피상적인 신호입니까? 받아들임과 긍정이라는 아주 피상적이라는 것은 깊지 않다는 거죠. 피상적 신호야. 피상적 신호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변했다는 얘기야. 피상적 신호라는 거는 그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깊은 의미. 깊은 의미에서 그러나 굉장히 피상적 신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얕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깊은 거에서 얕은 걸로 바뀌는 거야. 이 구조에서 여기 경계선이 아마 정답이겠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미상 깊고 얕은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해석으로. 자, 어떤 사람들의 reading, 어떤 사람들은 읽는 police document나 mission statement나 스쿨 텍스트북이나 스피치 같은 거를 읽는 누군가는 누구에 만들어진 정치가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읽는 누군가는 아마도 be struck이라는 것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빈번한 거에 의해서 어떤 빈번함이냐면 그 용어 이 관용이라는 게 celebrate 기념되는 빈번함에 의해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그죠? intolerance라는 건 뭐죠? 무관용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찬사를 심각한 찬사를 맞닥뜨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게 뭐야? 무관용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찬사를 마주치는 것, 무관용을 막 찬양하는 거를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의 반대말은 뭐야? 무관용에 대한 것들은 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는 관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사를 마주치는 게 어렵다는 것은 관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찬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무관용에 대해서 무관용에 대해서 어떠한 상대적인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는 관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기 쉽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글은 2번과 2번 전후로 나누는 글인데 처음부터 2번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관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2번 이후부터 공식적인 학교 다큐멘트에서 관용이라는 것은 사용되어집니다. 뭐로써? 그냥 바람직한 특징인데 뭐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인데 관리하는 대립적인 믿음과 행동을 관리하는. 자, 이게 뭐냐면 대립적인 믿음과 행동을 관리하는 거는 이건 좀 빡센 거죠. 중요한 일이지. 중요한 일을 관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바람직한 특성으로서 사용됩니다는 얘기는 2번 이후부터는 뭐야? 관용이 그냥 얕은 의미로서 쓰인다라는 예시야. 요즘은 그렇게 뭔가 관용에 대해서 뭔가 대립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대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바람직한 특징으로 된다는 얘기는 2번 이후부터는 관용이 얕은 의미가 쭉 나오는 거예요. 2번 전에는 무관용에 대해서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는 것은 어렵다. 요즘. 그죠? 이것은 요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관용에 대해서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는 관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그러나 자세히 봐게 됐을 때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얕은 의미다. 정답은 얕은 의미에 대한 예시가 2번부터 쭉 나오니까 2번 하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웠어요. 9번 진짜 어려웠던 거니까 잘 끄적보시고. 자, 이 관용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맞닥뜨린다는 얘기는 관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였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렵다. 마주치는 게 어렵다. 무관용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찬사를 직면하는 것을 마주치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는 관용이 굉장히 무관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찬사를 직면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관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찬사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2번으로 전으로 나눠지는 거다. 정답이 2번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s no question. 어떠한 질문도 없습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살 빼는 거가 어렵다는 것은 의문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지. 자, 한 명의 계산에 따르면 너는 35마일을 걸을 거나 뛰어야 합니다. 7시간 동안 1파운드를 빼기 위해서. 하나의 큰 문제는, 운동의 큰 문제는 여기 중요하죠. 대절입니다. 우리가 매우 scrupulously,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연구는, 그죠?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뭐해? 과대평가하는 건데, 칼로리의 수를 그들이 태웠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많이 태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살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를 태웠다고. 뭐보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것보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또한 그죠? 4시간 정도, 그죠? 그 칼로리를 과대평가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칼로리냐면 그들이 태웠던 일에서 그 팩터, 사의 그 팩터에 의해서 네 번째 요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사의 그 요소에 의해서 운동에서 그들이 태웠던 칼로리의 수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다음에 소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배 정도죠. 뭐만큼이나 그들이 이전에 태웠던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운동에서 살 뺀 거를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뺀 것만큼이나 많은 칼로리의 거의 2배 정도를 또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했어. 그 다음에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맥주 한잔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맥주는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칼로리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얘기죠. 너무 쉽잖아. 그러면 그들이 많은 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뭐보다 그들이 실제로 했던 것보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운동을 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렸다. 1번 하면 되겠죠. undo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도로묵으로 만들어버리다. 운동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9번이 되게 어려웠죠. 9번하고 6번 정도도 6번도 많이 어려웠던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